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입니다. 6월 마지막 방송인데요. 날씨도 상당히 더워지고요. 또 장마도 기다리고 있죠. 늘 긍정적으로 또 즐기면서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월간 논평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이건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 논평을 하고 월간 논평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기사 내용은요, 지난 17일 태백에서 열린 제49회 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남자 대학부 플러스 87kg 8강전 경기에서 대회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규칙 제21조 2항 적용 실수로 정상적인 경기에서 승리한 나사렛 대학교 A 선수가 불법적인 재경기의 실시로 승패가 역전된 것은 승부 조작의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 보다 참 별일이 다 있군요. 태권도 역사 이래 초대 회장부터 지금까지 초대 최명신 회장, 지금 현재 최창신 회장 15분이 회장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어디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걸 논평을 하면서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자, 이게 코치들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난 좀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또 최창신 회장님, 또 최창신 회장님, 이게 웬일일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경기 한 적 대한태권도협회 유사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주무부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니, 소청 시간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경기를 하다가 경기 용구가 고장나도 재경기가 없습니다. 전자호구가 고장나더라도 다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가 끝나고 1시간 30분이나 지난, 소청은 10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분도 아니고 30분이 지나서, 그리고 난 후에 1시간 30분 후에 경기를 다시 했어요. 그래, 다시 해서 또 바뀌었어. 참 다행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원래 이겼던 사람이 이겼다면 큰 문제가 또 좀 덜 될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 또 이게 판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3-4번 하자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하다가 얘기하면 한 번 해서 3-4번 하자. 이 코미디 개그 콘서트에 이거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거 대한태권도협회, 종주국협회, 다른 나라에서 따라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이거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회장님 물러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전에 심판위원장, 또 뭐 건설본부 본부장인지 아니면 뭔지 또 태권도협회 무슨 또 본부장 제도를 둬가지고, 전에는 기술 전문위원회 의장이었어요. 근데 이건 본부장이야. 무슨 본부장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이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이런 경기가 1시간 30분 후에 재경기가 이루어져서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 아닙니다. 꼭 이 부분은 책임질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회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더 일어날까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좀 보셨습니까?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지난해 몇 년 전에 있었던 경기도 영상만 있으면 제출해서 경기 다시 할 수 있냐고, 이거 아마 재경기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절에는 이 영상물이 잘 없어서 그런데 서울운동장 배구장에서 60년대 대회 했을 때도 아마 그 판정에 대한 게만 있으면 지금 다시 재경기 하자. 물론 그분들 다 70, 80이 다 되신 분들이 경기는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댓글들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좀 보시라고요. 국기원 심사장 차량의 불법 전단지 배포. 태권도 차량에만 세림이 법인가? 예, 지난번 그 10회 방송에서요. 국기원 심사장 그 심사자들 차량에 그 일명 찌라시 전단지 배포 문제로 제가 긴급으로 내보냈던 사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연락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인 카톡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그랬죠. 구단이면 행동을 구단으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행동은 구급도 안 되면서 뭐 큰 대사범? 아니 참, 그분들한테 태권도를 배우시는 분들 뭘 배우시겠어요? 카톡 가르치는 겁니까? 카톡 그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또 내보냈다고 해서 뭐 또 저에게도 돌팔매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도 나쁘지만 태권도 구단이라는 분, 구 아세요? 9. 구단이 구급보다 못한 행동을 하시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그 SNS 카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망신을 시키고 본인 스스로 망신당하면서 좀 그만하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최기윤 구단님 그만하세요. 예? 도대체 누굴 위하여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권도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좀 채통을 지키시고 본인 수양에 열중하십시오. 태권도 자띠 아세요? 자띠. 그 옛날에 빨간 띠를 가지고 옛날에는 자띠라고 그랬어요. 자띠보다 못한 행동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만하시고 우리 태권도인들이 이제는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죠. 최기윤 사범님 되셨죠?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차량에만 세림인법인가? 지난 그 12회 설량 태권도장을 우리 도장 이야기 시간에 소개한 바가 있었죠.
참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도장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 정말 야, 이게 가능할까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도장에서 차량 운행을 전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우리 태권도인들이 하나만 된다면,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 되듯이 태권도 사범님들이 하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도 정말 사범님만 바라보고 올 수 있게끔 정말 태권도를 위해서 맞이하는 그런 사범님들이 계신다는 얘기에 또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세리미법이라는 게 우리 태권도 도장에 적용되지 않고도 도장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온 그 소식을 한번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로스캐롤라이나의 그 마스터리 이병석 사범께서 저희한테 그 소식을 좀 미국에는 아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보내온 소식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영상을 보고 세리미법이 무엇인가 하고 아침에 찾아보았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9인승 이상의 통학 차량을 사용 시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법이지만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법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스쿨버스에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은 없습니다. 5세 유치원생도 스스로 탑승하고 하차합니다. 단지 모든 차량이 스쿨버스를 존중하며 멈추어 선다는 겁니다. 스쿨버스가 멈추면서 스탑 사인이 차에서 나오면 주위의 모든 차량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운전자는 학생이 내려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로 진입하여 가는 것을 보고 스탑 사인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야 다른 차량도 움직입니다. 그러니 돕는 사람이 없이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미국의 스쿨버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승하차를 운전자 쪽 앞문만 사용합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승하차하는 학생들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소형 차량은 승하차를 뒤쪽에서 하니 운전자가 학생들이 승하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아마 이 점도 다른 듯 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참 자세히도 보내주셨어요. 저도 뭐 미국을 이렇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스쿨버스가 움직이면요, 다른 차들이 그 주변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한국처럼 이런 일은 없는데요. 이걸 바라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도장들이 차량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첫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닉네임 이땡땡. 홍사범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용 유급자 유단자 개발된 품새 평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기 태권도의 품격에 맞게 이론과 실기가 근거를 바탕으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 품새 개발에 힘써야겠습니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거침없는 말씀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예, 참 이렇게 감사한 얘기고 좋은 얘기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저도 뭐 잘못하는 허물이 많죠. 그런데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인의 태권도가 됐습니다. 정말 세계인이 함께 모두가 남녀노소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품새,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품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소 거칠게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닉네임 이땡땡 선생님께서는 참 후련하시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뭐 더 좋은 거 또 잘못된 부분도 날카로운 지적으로 지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닉네임 태권도장 다무런 님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상당히 그 질문 사항이 많아요. 5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5가지로 상당히 길어서 짧게나마 그 단락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연유는 김병수 관장님이 미국에 가셔서 창안하신 게 아닌지요. 송암유도 이행웅 관장님이 미국에서 창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언유나 파사류는 납득이 되지만 나머지 조금 막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답변 좀 드릴게요. 막 갖다 붙일 수가 있나요? 뭐 테이프라든가 이런 벽지 같으면 막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제가 막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당히 태권도 역사적으로나 이런 그 의견을 물어보신 거 보면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우선 그 지헌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헌유는 그 부산에 계시던 조정덕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 분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시면서 지헌유를 나름대로 그 만들어서 발표하셔서 신지식인까지 되신 그런 그 있었고요. 또 우리 저 김병수 사범님 말씀을 한 자연유, 예, 텍사스 휴스턴에 지금도 현역으로 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신데 미국 명으로는 김수 사범님이십니다. 이 자연유라고 태권도에다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다가 지금도 보급을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창언유하고 뭐는 뭐 이해가 되지만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파사류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김수 회장님하고 같이 그 수련을 하셨던 분인데요. 멤피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지도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강희 사범님의 강리 태권도라고 합니다. 그분도 연세가 벌써 많으셔서 이제 8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파사류, 또 자연유, 지헌유, 창언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모르셔서 그러셨으면 모르지만 막 갖다 붙인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답변 드릴게요. 새로운 품새 중에 540도를 찾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우의 장권영이나 가라데의 운수, 카타에서 일반 수련생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수련하는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를 달리해 수련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카타도 아시고 우슈에 뭐 장군인데 우슈에만 장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YMCA 권법에서 장권, 당권, 팔기권 이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모르시고 그러시면 오세요. 내가 그 답변도 드리고 또 알려도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540도 난이도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심사 품새를 제정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무예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자기 혼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 그 부분도 답변을 이렇게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답변이에요. 나르샤는 순 우리말로 날렵하게 나는 뜻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비상이나 비각보다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민감한 외색이나 중국풍을 탈피하려고 보면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다라고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맞으세요. 그런데 뭐 외색, 또 뭐 중국색, 미국색,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순수한 한국말 좋죠. 그런데 태권도가 이제 순수하게 우리 한국의 것만은 아니에요. 세계인이 즐기는 올림픽에서 함께 뛰는 태권도입니다. 꼭 우리말로 우리 것만일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 공상군, 밭사이, 발색이라고도 합니다. 뭐 팔기고는 무슨 철학이 담겨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데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뭐 공상군을 묻고 밭사이, 뭐 팔기곤 이런 걸 물으시는 분인데 제가 여기서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참 길게 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주시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든가 한번 오시면 제가 충분히 좋은 대화, 태권도 발전을 위한 얘기를 나누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창작 품새 또는 새 품새가 품새 부분 발전에서 가져야 하는 필요성 중에 하나가 그동안 태권도의 경기 겨루기, 시범 동작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품새가 어느 정도 과거의 가라테, 카타와 만주, 주안파를 답습하고 심지어 가라데 짜집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넘기 위한 노력의 의지가 비판 대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분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홍밭에세, 홍사부님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줄임말입니다. 오늘 시청 잘 하셨습니까? 참 날씨도 덥고 아마 앞으로 한여름은 어떻게 하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힘차게 한번 우리 함께 해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인 듯 해요. 그런데 우선 제가 더 먼저 반성의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다소 톤이 높아서 또 불쾌하셨거나 또 기분 나쁜 얘기가 있었다면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늘 얘기하죠. 종중태권도협회 잊지 않아야 할 일, 회개한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걸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태권도 방송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